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종 팩트체크 들어가 봅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S 정재훈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오프닝으로 쭉 살펴봤던 오전장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 또 오후장의 움직임 연속적으로 더 가져가는 임급종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임급종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 오후장 들어서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컨퍼런스 콜 진행되면서 큰 움직임이 없길래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후장 2%까지 상승부를 켜고 있는 삼성전자 과연 분위기 반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정재훈 이사님, 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일단 좋은 내용은 다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렇죠. 주가도 좀 반응을 해주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뭐 삼성전자 실적으로만 보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일단 발표를 좀 한 듯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뭐 한 자릿수 정도 뭐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HBM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올해보단 내년도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아마 매출 이상이 좀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서 뭐 주가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외국인 쪽의 수급적인 부분들만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제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주가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뭐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렇다면 매수 분위기 전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우선 8만 원 정도부터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8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걸 단기적으로 좀 봤다라고 하게 되면 8만 5천 원짜리대를 안착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대를 장악을 해줘야지만 정고점 자리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 고점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좀 힘내줬으면 좋겠고요. 짧게 이오테크닉스가 현재 시간 6% 상승, 그리고 원익 IPS가 무려 7%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HBM 관련한 삼성 이오테크닉스도 좋고 레거시 쪽에서도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건 오늘의 장대 양호 연속성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좋은 시그널로 아니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HBM 쪽에 있어서는 이미 기대감을 갖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여유 있게 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원익 IPS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급반등은 이제 삼성전자의 훈풍과 더불어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 연속적으로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 2,081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기도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장주에 좀 등락에 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사실 솔직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이 나온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종목 교육에서 언급했던 종목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FCPJ 쪽 그러니까 AI용 기판 쪽으로 좀 기대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을 조금 이제 하반기에 반영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2분기 예상치 부합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가 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들 플러스 해가지고 하반기 종목 교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 AI 어떤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여기서 추가락이 제한되면서 반등 시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전기 고점 대비 꽤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이제 좀 하방 지지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AI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여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기, 삼성전자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각도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VI 발동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한 반도체 장비주들 강합니다. YC가
조금 전 상방 VI가 걸리면서 그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장에는 또 제과 관련주들 강했었죠. 하지만 상승폭을 전차 반납하면서 혜태 제과식품은 하방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흐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흥구석유입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한예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에서 살해됐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12시경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기 위축에 사흘째 하락세를 보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이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유가 상승 우려까지 생기면서 테마주 성격이 짙은 흥구석유가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VI가 풀린 이후에도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대성에너지,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와 흥하해운까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빈과주 안에서 들고 왔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오전장 과자와 그리고 빈과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면서 상승폭을 전차 반납하면서 12시 40분경에는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다른 제과주들도 장중 고점에 비해서 상승폭을 절반가량 반납한 상태입니다. 혜태 제과식품 10% 상승하고 있고요. 빙그레는 4%, 크라운 혜태홀딩스와 크라운 제과, 롯데 웰푸드도 지금은 4에서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롯데칠성이 좋은 움직임 보임 이후에 음식료주들에 대한 VI 그리고 석유 붙은 또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VI 발동 종목 흥구석유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재일 이사님. 네. 최근에 이제 시장 불안할 때 테마주들이 이제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그 테마 안에서 사실 연속적인 힘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흥구석유의 오후장 VI 발동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예전만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대한고래 때문인 건지 뭐 산유국에 대한 꿈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한국가스공사하고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마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최고 지도자 한이에 뭐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에서 사망했던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운주하고 같이 이제 움직인 거 보니까 아마 중동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예전만 못하다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GS라든지 뭐 대성산업 이런 종목들이 전반 다 강세를 보이는데 유독 흥구석유만 이제 15% 강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예전보다는 테마에 힘이 좀 많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의견이 일단 매수입니다. 왜 매수냐면은 일단은 이 테마가 오늘 하루엔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동 리스크가 당분 며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이 반등을 인해 가지고 단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변동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은 단기 매수 관점에서 일단은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 그대로 테마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올해 1월달, 4월달, 6월달 뭐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간다라기보다는 단기 변동성 끝이 났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은 이 추격 매수는 꼭 자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뒤늦은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만 못한 힘이기 때문에 네네. 테마는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추고 좀 짧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인급종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계속해서 인도 이제 물량에 대해서도 견조하다라고 밝히면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성장 모멘텀 유효하다라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시스템의 낙폭이 깊습니다. 정재윤 이사님, 그동안 많이 반영 안 됐다는 차익 실현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뭐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내수 쪽, 음식료 쪽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쪽 섹터들도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어제는 하나시스템의 실적이 좀 괜찮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요. 오늘은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추세적으로 뭐 상승을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지금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주 잔고가 40조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충분한 먹거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중요한 자리대는 뭐 29만 원짜리대일 것 같아요. 29만 원짜리대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대의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만약에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27만 원권역 이하부터는 분할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방산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이슈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고려한다면 27만 원. 예, 27만 원 정도부터는 이하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33만 원이란 최고가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뉴스에 파는 차익 실현 이후에 조금 물량을 소화한 이후 27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유효하다. 여전히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까지 살펴볼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실적 잘 나와도 빠진 종목 있지만 실적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반응해주는 종목입니다. 롯데칠성. 호실적 발표 이후에 이 호실적 더 지속될 것이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에 일제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4.5%대 상승, 그 외에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오늘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분위기 좀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롯데칠성만 봤을 때 매수 매력도 높습니까? 일단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일단 내용적인 측면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수치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분기에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실적 효과가 2분기에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매력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실적이었던 그 요인은 일단 글로벌 매출 쪽하고 주류 매출이 어쨌든 좋은 부분들이 실적이 반영되게 되면서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이 2분기에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특히나 그 필리핀 펩시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3분기에도 그리고 최근에 K푸드 열풍이 계속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해외 쪽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전형적으로 이 음식료 업종의 성수기입니다. 주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3분기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6월달 대비해서 음식료하고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식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섹터 내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적으로 압축해서 접근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롯데칠성 매수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60초 시간 제한을 두고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를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각각 두 분께서 또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정재훈 이사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임급종 후보 어떤 종목인가요? 60초 갈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시장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건설 쪽 섹터도 이제 돌아올 차례가 됐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들이 이제 국내외 쪽으로의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일단 국내 같은 경우 어제 나왔던 부분들이 뭐 댐 쪽에 있어서의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 쪽에 대한 이슈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렇게 되면 굵직한 건설주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다른 조금 가벼운 건설 섹터들은 큰 폭의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 발표도 마무리됐고 그때 이슈거리고 안 좋은 부분은 나올 게 없는데 현대건설도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오늘 건설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앞으로 또 업황에 대한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올라서는 힘 지켜보자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입니다. 60초 네. 갈게요. 그 아모레 퍼시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품 섹터 내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탑픽이라고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모건스탠리 관련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모건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기술산업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쉽게도 TSMC와 SK하이닉스를 제외를 했는데 기술주를 제외를 하게 되면서 소비재 분야를 또 포트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아모레 그 아시아 퍼시픽 및 이머징 마켓 리스트에 SK하이닉스, TSMC, 미디어텍을 제외를 하고 여기에 태국의 그 CPO라든지 호주의 그 울워스 그룹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아모레퍼시픽 호재가 될 만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중국에 상당히 얼마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2분기 같은 경우도 탈중국을 하게 되면서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으로 매출을 늘리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효과들이 2분기, 3분기 하반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긍정적인 실적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그 정고 좀 19만 원 돌파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아모레퍼시픽 전고점 돌파까지 가능하다. 지금 20만 원 선 돌파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임급종 후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정재훈 이사와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